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최남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KCC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투자자가 알아야 할 그 분할 전후의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자료 작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금년 11월에 그 분할과 관련된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내년도 초에는 분할이 완료가 돼서 신규 법인이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를 앞두고 KCC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분할과 관련된 좀 기본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여기 그림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주 구성을 봤을 때 이 분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9%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주총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중요한 이벤트 일정은 첫 번째로는 주주총회. 그래서 올해 11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올해 12월 27일서부터 그리고 내년도 1월 2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도 1월 21일에는 신규 법인에 대한 재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할 후의 지배 구조는 이 그림 3번과 4번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KCC 밑에 그 다양한 자회사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분할 후에는 일단 존속법인 KCC가 있고, 그리고 신설이 되는 KCC 글라스 법인이 있는데, 코리아 오토글라스만 요 신설법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할 전후의 그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현금은 존속법인에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차입입니다. 차입이 대부분이 존속법인에 남고, 그리고 신설법인으로는 차입이 거의 안 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신설법인이 존속법인보다 좀 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유동자산 부분에서는 이제 투자자산 쪽인데요. 삼성물산이나 모멘티브 같은 자회사들은 존속법인에 남고, 신설법인에는 코리아 오토글라스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비율은 참고로 83대 한 15 정도의 비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할 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분 교환을 통한 계열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요 지분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분할이 되게 되면은 정몽진 씨는 KCC 그 존속법인, 그리고 신설법인 KCC 글라스에 대한 지분을 각각 18.32%씩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인 정몽희 씨 같은 경우에는 KCC, 그다음 신설법인 KCC 글라스, 그리고 코리아 오토글라스 지분 25%를 확보를 하게 되고, 정몽영 열씨 같은 경우에는 KCC 지분 5.28%, 글라스 마찬가지 5.28%, 그리고 KCC 건설 29.9%를 갖게 되는데요. 이번 분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은, 첫째는 존속 KCC 중심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둘째는 신설 KCC 글라스와 코리아 오토글라스 중심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셋째는 KCC 건설 중심으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형제들 간의 지분 수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수합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가치 산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는 어떤 주식을 팔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사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형제 간에도 뭔가 좀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형제 간의 합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분할 직후에 KCC는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KCC 글라스는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분할 비율은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KCC가 전체 시가총액의 84%, 그리고 KCC 글라스 신설법인이
16%로 결정이 됐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글래스가 현재 여기에서 결정된 숫자보다는 최소 한 1.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표 12번하고 13번을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왜 작성을 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래스 법인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분할 비율 그대로 이 삼형제 간의 사고 파는 과정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째인 정몽진 씨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2천억 가까이 필요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오히려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너무 첫째가 불리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좀 확보와 처분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KCC 글래스가 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첫째 형제에 대한 필요한 현금이 그만큼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런 관점에서도 글래스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배력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첫째는 사실 별다른 노이즈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주식만 현금을 들여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다른 변수가 없고 유일하게 변수가 있는 거는 둘째입니다. 이 정몽익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KCC 글라스 지분도 갖게 되고 코리아 오토글라스도 지분을 갖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두 개를 합칠 것이냐 혹은 그냥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코리아 오토글라스를 KCC 글라스에다가 현물 출자해 가지고 수직 계열화하는 형태로 지배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트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관건은요. 만약에 합병으로 간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KCC 글래스가 KAG보다는 주가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현물 출자의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KCC 글래스보다는 코리아 오토글라스가 올라갈 때 정몽익 그 대표이사 입장에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합병이냐 혹은 현물 출자냐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실 어떤 기업을 사고 어떤 기업을 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를 갖고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사후적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실질적으로 뭐 합병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현물 출자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KCC 글라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은 합병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오토글라스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현물 출자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시장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봤을 때 그 시장에서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 현물 출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는 합병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만 놓고 코리아 오토글라스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는 다소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배구조 관점에서 분할 후에 투자 전략을 꾸려봤을 때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그 다음에 산다면 어떤 회사에 좀 중심을 두고 살 거냐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분할 자체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좀 집중할 것 같다. 본질에 좀 집중할 것 같다. 다른 쪽에 신경을 덜 쓸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자, 다른 쪽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외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결과적으로 좋았어요. 주가가 올랐습니다. 상가격보다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 너무 좀 투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존속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멘티브 살리는 데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매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ROE가 높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사업만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사업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좀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글래스 사업 자체가 사실은 건자재 사업에 묻혀가지고 PBR 0.3배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글래스는 사실 그 정도 받을 사업은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피어그룹 자체가 한 1.3배 PBR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실적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한 0.6배, 0.7배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존속법인이 만약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신설법인의 주가 상승만으로도 분할 후에는 합친 회사의 시가총액이 현재 KCC의 시가총액보다는 좀 더 높을 수 있겠구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배당이 절대적으로 적진 않아요. 네, 많이 줍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면 그거는 결국 오너 입장에서 현금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간의 계열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 팔고 그리고 현금이 그만큼 수반이 될 거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니즈가요. 그래서 결국은 배당을 높이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보충하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KAG, 즉 이제 코리아 오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 부분. 물론 이제 기대감은 있어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사결정이 나오게 되면 질러야죠. 질러야 되는데 아직은 좀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봅시다 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이번에 그 분할 전에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CC 그 분할과 관련된 이벤트 관련해 가지고 점검해야 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 연구원입니다. 이어서 KCC 사업 소개를 비롯한 후반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구조는 이제 건자재와 도료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이제 건축 자재와 도료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각각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그 미국 실리콘 제조사인 모멘티브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연결이 편입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2018년도 모멘티브 실적을 단순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KCC 전체의 실적에서 실리콘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은 각각 47%와 57%에 이를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실리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모멘티브 인수를 통해서 보다 그러한 계획을 좀 구체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에 KCC는 이제 그 M&M 홀딩 컴퍼니라고 하는 그 KCC 컨소시엄 홀딩 컴퍼니를 통해서 모멘티브 인수에 대한 지분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이제 KCC 컨소시엄은 그 홀딩 컴퍼니를 통해서 그 아폴로 P를 비롯한 주요 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모멘티브 지분 100%에 대한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KCC 기준으로는 약 6,300억 정도의 캐시가 나간 이벤트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모멘티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년에 가까운 그 실리콘 사업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실리콘 시장 점유율은 약 3위 정도로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동기간 KCC 실리콘 매출을 MS로 환산해 보면 KCC의 자체적인 그 실리콘 매출 규모는 뭐 글로벌 MS 기준으로 약 1% 정도 내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KCC 실적에 있어서의 모멘티브 연결 실적 반영 예상 시점은 이제 2019년 말 혹은 이제 2020년 상반기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다소 좀 늦어진 이유는 이제 작년 말 올 초에 이어졌었던 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로 그 미국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가 조금 지연된 그런 영향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모멘티브 인수 이후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과정은 이 모멘티브 지금 현재 실리콘과 석영의 두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중 이제 모멘티브의 실리콘 관련된 실적 비중은 약 90%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모멘티브의 실리콘 법인 실적이 연결 편입되기 전까지는 현재 구조인 그 MOM 홀딩 컴퍼니를 통한 모멘티브에 대한 실적이 지분법으로 좀 반영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CC 실리콘 사업은 지금 현재는 이제 건축용, 화장품용에 좀 국한된 반면에 모멘티브가 하고 있는 실리콘에 대한 적용 범위는 보다 다양한 전방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KCC가 이제 모멘티브 인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기술 이전을 통한 이제 기술력 확보,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사업 영역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재료 바잉 파워 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KCC가 이제 모멘티브 인수 공시를 발표한 이후에 이제 국내외 신평사 쪽에서는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코멘트도 같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모멘티브 인수에 따른 그 재무구조 부담에 대한 가중, 그리고 다양한 전방 산업 영역을 보유한 모멘티브 인수가 KCC 기준으로는 보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익스포저를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 3분기 KCC 실적은 매출액 8,323억, 영업이익 51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 기조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 대비는 좀 하회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의 주요 메인 비즈니스인 이제 건자재와 도료 부분은 건자재 쪽은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 감소에 대한 영향, 도료 부분은 이제 해외 쪽 공장의 좀 가동률이 아직까지 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KCC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실적 추정치나 이제 멀티플 조정, 그다음에 주요 삼성물산을 비롯한 상장사 지분가치 하락분을 반영해서 기존 3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9.7% 하향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KCC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와 도료에 어떻게 보면 이익 성장이 조금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KCC 입장에서는 이제 모멘티브 인수를 통한 추가적인 실리콘 부분에 대한 성장, 그리고 모멘티브와의 양상한 시너지 효과의 좀 가시적인 성과가 의미 있는 KCC의 좀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티브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도 모멘티브의 실적은 지금 별도로 공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지금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모멘티브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SOTP 방식을 가지고 좀 산정을 해봤는데, 뭐 현재 지금 KCC가 가지고 있는 모멘티브의 지분 가치는 지금 그 MOM 홀딩스를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장부가 기준으로는 한 6,100억 원 정도 좀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가정에 근거한 현재 이제 KCC의 모멘티브 지분 가치는 한 7,600억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대비 모멘티브에 대한 실적이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현재 장부가 대비 KCC의 모멘티브 지분 가치는 상향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멘티브와 이제 글로벌 실리콘 피어인 그 독일 바커캠이나 시네스와 같은 글로벌 피어 실리콘 업계 피어들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2018년도 대비 뭐 2020년도에 뭐 이익은 성장 가능할 거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티브의 그 실적 연결 편입, 그리고 양사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KCC 주가의 좀 반등 폭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그 KCC 관련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